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운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운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어서 오시게. 버추얼 신셀러 효령아 씨세. 보인당을 찾아주신 볼당님들 반갑습니다. 자, 봄이라서 그런지요. 또 꽃비가 이렇게 내려서 한층 봄 느낌이 요즘 가득하죠. 그만큼 만남의 시간도 많아진 것 같아요. 주변인들하고 주변 사람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좋은 만남으로 좋은 꽃 구경하시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효령아 씨님. 볼피님. 오늘은 지각 안 하셨네요. 네, 그럼요. 오늘은 지각 안 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잘 지냈어요. 저 얼마 전에 강원도 갔다 왔거든요. 너무너무 봄스럽고 너무너무 하늘도 이쁘고 바람도 좋더라고요. 강원도는 좀 어땠어요? 또는 강원도 일단은 바닷가도 갔었거든요. 근데 바닷가 물은 아직 좀 차갑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예. 차가운데 그 분위기가 네. 너무 좋았어요. 분위기가. 네, 색깔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이게 또 가다 보면 또 지리산도 좀 보이는 길이었거든요. 정말요? 네, 저는 항상 그 지리산의 그 웅장함하고 그 그 멀리서 보이는 또 약간 한꺼풀 하얗게 낀 산들까지도 너무 멋있어서 너무 감성이 더 좋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또 마음이 또 감성합니다. 네. 지금 지리산 얘기하셨는데 네네. 저는 이제 기도를 다니면서 보통 이제 태백산, 네. 태백산, 그 다음에 한라산, 한라산도 갔어요? 예. 근데 정말 태백산은요, 비 오는 날 올라갔어요. 갔는데 진짜 그 위에 진짜 꼭대기 천재단까지 딱 네네네네네. 올라가니까 정말 구름 위에 네. 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절경이. 태백산은 정말 힘들지 않게 올라갔어요. 진짜요? 비 오는 날인데. 네, 비 오는 날인데 그 미끄러워가지고 신발도 벗어 던지고 네. 맨발로 정말 다람쥐처럼 올라갔거든요. 근데 한라산이요. 네. 한라산은요, 보기에는 너무 잔잔해 보이는 거예요. 네네네. 올라가는 길이. 그래서, 네네. 뭐 이 정도쯤이야. 이거 너무 편안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딱 올라가는데요.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여산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여산이요? 저는 한라산이 여산인지 몰랐어요. 네네. 근데 여산이라는 거예요. 여산이 뭐예요, 선생님? 여자요. 여산, 할머니. 여산, 산도 약간 그런 표현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올라가는데 여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모르니까, 이상하게 여산? 그리고 이제 옆에 같이 올라가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와. 네. 근데 재밌는 건요. 네. 정말 한라산 올라갈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산도 제가 산을 많이 타보지는 않았지만 네네네. 그래도 높은 산에는 그래도 한 몇 군데 올라가고 저희도 이제 기도도 하고 네네네. 이제 하니까 올라가고 하는데도 저는 한라산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내려올 때. 완만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저 내려올 때 네. 코스가 두 코스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 내려온 데는 완전히 정말 너무너무 가파른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진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TV에서만 보여지는 곳은 아주 그냥 완만한 곳만 보여주시는. 그쵸. 예. 근데 그날 비도 조금 오고 했는데 그래도 올라가서 너무 날씨가 좋아서 네네. 좋았거든요. 근데 내려올 때는 진짜 헬기 부르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생하셨군요. 그러고서 볼피님 저 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보름을 정말 어그적거리고 걸었어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다리에 예. 힘을 많이 주시고 내려오셨구나. 안녕하세요. 도굴탐정구리님, 안녕하세요. 요즘 닉네임이 너무 재밌어요. 예. 재치 있는 도굴탐정구리님. 유명하신 일을 하시는 건 아니시죠? 예. 탐정?
네. 아, 탐정. 아, 탐정이라고 하면은 명탐정밖에 몰라서. 워낙 유명하죠. 선생님. 그쵸. 예. 아,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돼서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참여해 네. 주시고, 소통하러 와 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 네. 또 이제 다음 주제 저 이번에 너무 궁금한 걸 또 가져왔어요. 아, 저 단지. 단지. 네. 왜냐면 저희 신당에도 단지가 있잖아요, 선생님. 그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기 신과 함께라는 저도 그 영화도 봤어요. 좀 봤는데 거기에 성주신이 어, 나오고 맞아요. 또 성주신의 단지가 또 어, 성주 단지가 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저희 나라에서는 지금은 사실 잘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옛날 이야기라든지 저 옛날에 할머니 집에서도 단지를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옛날 분들은 네. 모셨던 분들이 네. 많죠. 그래서 요 단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요. 우리 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네네. 볼피님께서 주제를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천천히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아, 도굴탐정구리님, 궁금하셨어요? 다행이네요. 주제가 궁금하신 주제여서. 도굴을 탐정하시는 분이라 또 어려운 질문은 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일단 저희가 저번 시간에 네네. 우리 왜 그 원진간 상충에 네네네. 띠를 제가 살짝 말씀드린다고. 아, 맞습니다. 예, 우리 그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원진간 상충의 띠를 그냥 조금 알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네네. 우리 또 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네. 야, 그래서 제가 원진은 뭐라고 했었죠? 원진? 만나면 원수 같은데 네. 안 보면 또 걱정되고 보고 싶고 하는 게 원진. 그럼 상충은 서로 부딪히고 싸워. 싸운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저거 한 게 차라리 상충이면 괜찮아요. 보피님하고 저하고 충이야. 네. 자꾸 부딪혀. 그러면 네. 나 안 봐. 나 안 봐. 이러고 끝이면 괜찮아. 그렇잖아. 네네. 우리는 안 볼 권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원진은 틀려요. 원진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 보면은 아, 밥은 먹었나? 이런 거. 근데 또 보면은 또 왼수 같고 그게 원진이거든요. 약간 이게 약간 부부간의 맞아요. 같기도 하는 그럴 수 느낌이다. 있어. 부부간도 그렇고, 네. 우리 왜 연인간도 그렇고, 네. 또 형제간도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선생님. 그렇잖아요. 네. 아유, 저놈의 자식, 진짜, 안 보고 지들지들하다. 살았으면, 안 보고 살았으면 네. 좋겠다 그러는데 또 막상 안 보이면, 아유, 저놈의 자식, 밥은 또 먹었을까, 내 동생, 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듯이, 그게 원진이거든요. 그래서 원진끼리 만나면 조금 상충처럼 이렇게 딱 뒤돌아서기가 힘든 경우가 또 있죠. 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띠별이기 때문에 네. 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원진과 상충이 있다고 해서 뭐 원진이라고 해서 다 못 살지도 않고 또 상충이라고 해서 또 다 부딪히는 거는 아니에요. 네.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또 태어난 달과 또 일이 또 틀릴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통계적으로 우리가 원진과 상충에 안 맞는 띠가 있거든요. 보통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띠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네, 너무 일단 궁금합니다, 선생님. 상충, 네. 충이 되는 띠. 네. 일단 자축인묘 진사오미니까 예 순서대로 하면 자 쥐띠는 충이 되는 게 말띠입니다. 말띠하고 좀 충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소띠는 음매 양. 양이랑 소와 양이 상충이에요. 소양. 네. 그다음에 우리 범띠, 호랑이띠, 범띠. 네. 범띠는 원숭이띠. 원숭이띠하고. 원숭이는 까불까불해서 맞아요.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자, 그리고 토끼는 네. 닭띠. 토끼는 닭띠하고 닭띠. 상충이에요. 그리고 용띠는 개띠. 개가요, 네. 짖으면요, 용이 그렇게 놀랜대요. 아, 진짜요? 네. 선생님? 그래서 용띠하고 개띠는 네. 충이래요. 저희 상충이에요. 집에 두 분이 계신데 잘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뱀띠는 꿀꿀 돼지띠. 그렇게 해서 이제 충이 되는 띠를 말씀드렸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 보면은 걱정되고 네. 보면
밉고 네. 그런 어쩔까 원지는 하고 싶은 관계. 예, 원지는 쥐띠는 양띠. 아, 양띠. 양띠. 주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어떤가? 네. 그리고 소띠는 말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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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범띠는 닭띠. 범띠는 닭띠. 그리고 토끼띠는 원숭이. 토끼하고 원숭이는요, 네. 서로 솔직히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해요. 서로 못 이게 봐줘. 귀여움과 아주 그냥 서로 재롱을 못 봐줘요. 그래서 토끼하고 원숭이가 원진이에요. 그리고 용띠는 돼지띠. 꿀꿀 돼지띠. 돼지띠. 그리고 뱀띠는 개띠랍니다. 이렇게 해서 띠별로 네. 이렇게 원진과 상충이 통계적으로 네. 예, 통계적으로 이렇게 부딪힐 수 있고 또 원수질 수도 있고 예, 이럴 수 있고요. 네.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궁합이 또 좋은 띠를 한번 볼까? 네, 좋아요. 나하고 좀 궁합이 좋은 띠. 자, 볼피님 무슨 띠세요? 저는 쥐띠입니다. 쥐띠. 쥐띠는요. 토끼띠하고도 잘 맞고요. 오. 용띠하고도 잘 맞아요. 오. 조금 합이 될 수 있어요, 서로. 합이 될 수 예. 있어요. 그리고 자, 소띠인 분들은 토끼띠, 원숭이띠. 오. 토끼띠하고 원숭이띠하고요. 또 궁합이 또 잘 맞아요. 그리고 범띠. 사실 범띠는요.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궁합이 왜요? 맞기가. 왜? 너무 센가요? 범띠는요, 뭐, 신경 쓸 것도 없고요. 독고다이예요. 본인이 독고다이라. 네. 근데 또 사주별로 보면요. 네. 또 범띠와 또 범띠가 또 맞는 경우는 있는데, 다른 띠들하고는 뭐 그다지 그렇게 궁합이 확 좋고, 네. 서로 이렇게 윈이 나고, 그럴 수 있는 띠는 아닌 것 같아요. 완전 왕이네요, 거의. 그렇지. 범은 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아, 같아요. 예, 범띠분들.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맞아요. 그럴 그런 수 느낌이 있어요. 들군요. 그리고 토끼띠는 멍멍. 개띠. 개띠랑. 개띠. 그리고 우리 용띠. 네. 용띠들은요, 또 말띠하고요, 뱀띠하고도 잘 맞아요. 오. 용띠. 왠지 용하고 뱀은 잘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용? 제가 용하고 뱀이요? 비슷한 느낌도 그쵸? 좀 있고요. 예, 용하고 뱀은 왠지 잘 맞을 것 같지 않아요? 네네. 예. 그리고 뱀띠는요, 마찬가지로 용띠하고 잘 맞고, 또 원숭이띠하고도 잘 맞아요. 원숭이띠하고. 원숭이띠. 뱀띠하고 원숭이띠는요, 조금 서로 간에 조금 도움받을 수 있는 띠고요. 그리고 이렇게 충돌이 별로 없어요. 충돌되는 서로 그러니까 조금 이해력이 조금 좀 좋아요. 그래서 용띠하고 원숭이, 그리고 말띠는요, 양띠. 양띠하고 잘 맞고, 또 양띠는 토끼띠와 용띠. 의외로 용띠랑 잘 맞는 거 맞죠? 네. 많죠? 용띠하고 토끼띠가 의외로 분발. 그쵸. 그룹으로 참 잘 네. 지내는 띠네요. 그 양띠는 용띠와 토끼띠. 그리고 원숭이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뱀띠, 뱀띠. 또 말띠. 말띠하고도 잘 맞아요. 원숭이띠가. 그리고 닭띠는 뱀띠. 뱀띠하고 잘 맞아요. 뱀띠하고 잘 맞아요. 그리고 용띠하고도 좀 잘 맞아요. 오. 뱀띠하고 잘 맞기 때문에. 네. 근데 닭띠하고 뱀띠는 보면요, 서로 위해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맞다라는 존중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서로 위해주는 거, 이해해주는 거 그런 게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최고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쵸. 이해해준다는 게. 맞아요. 서로 이제 그 마음을 좀 들여다 봐주고, 네. 뭔가 좀 실수를 했을 때도 좀 예쁘게 봐줄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리고 개띠는 돼지띠. 돼지띠하고 잘 맞고, 그 다음에 닭띠하고도 잘 맞아요. 오. 개띠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돼지띠는 개띠, 아까 조금 전에 개띠가 다 돼지띠하고 네네네. 잘 맞는다 그랬죠? 개띠, 그 다음에 소띠하고도 잘 맞습니다. 소띠. 근데, 선생님, 근데 의외로 소띠가 별로 없어요. 그쵸. 소띠. 근데 사실 뱀띠하고 소띠도 잘 맞아요. 뱀띠하고 소띠 그게 사유축. 네. 뱀띠. 소띠하고도 잘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이렇게 제자 생활을 하면서 네네네. 이렇게 봤었을 때 이혼수가 조금 어머나. 높은 띠, 네. 이혼수. 이혼수가 조금 높은 네. 띠를 근데 보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그 통계적인. 그렇죠. 거니까. 예, 다 그런 네. 거는 아니고요. 네. 이혼수가 조금 높은 네. 띠. 특히 남자분들, 네. 주변에 여자분들이 많은 띠. 뭘까요? 두두두두. 누구누구누구누구. 두구두구두구. 제가 대표적으로
뽑는 띠예요. 주변 여자들이 많아. 네. 쥐띠. 아, 쥐띠가요? 많다고요, 쌤? 예, 남자분들. 오. 남자분들, 여자분들 좀 주변에 많아요. 제 친구들을 좀 둘러봐야겠어요, 쌤. 그리고 원숭이띠도 그래요. 남자 아, 원숭이띠도 원숭이띠. 이혼율이 좀 많아요. 그 여자가 많아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 예. 그리고 쥐띠, 원숭이띠들이 좀 오지랖이 넓어요. 아, 네, 여기저기 참견해야 돼. 여기저기 좀 참견해야 돼. 네. 그래서 좀 오지랖이 좀 넓고, 또 여자 같은 경우는 혼자 되시는 분들, 이제 아, 이혼하시고, 네. 좀 그런 분들은 왜 우리가 보통 좀 팔자가 좀 세다. 세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죠. 그런 띠는 이제 대표적인 게 말띠 분들. 특히 말띠. 병호생 말띠 분들.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 네. 이제 혼자 이렇게, 대신에 또, 이분들이요, 또 생활력이 굉장히 강해요. 말띠분들이. 생활력이 굉장히 강해요. 아. 그래서 혼자 되신 분들이 좀 있고, 또 범띠분들. 범띠. 여자 범띠분들. 범띠분들이 좀 그렇고, 여자 범띠분들이 남자 네. 이제들을 만났었을 때, 네네.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아들같이 이렇게 해주시다가, 네네. 나중에는 이제 좀 지치시나 봐요. 오마이갓. 좀 지치시나 워낙- 봐요. 이게 좀 네. 재미로 얘기를 하자면, 네. 이렇게 사례들을 보면은 네, 좀 네,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범띠분들이, 조금 힘들게 본인이 노력하는 것만큼 이렇게 거두는 게 조금 많이 시일이 걸리거나, 본인이 하신 만큼 거두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손님들 보면서 이렇게 뭐 띠로만 지금 얘기를 했지만 네. 뭐 이제 사주를 넣고 또 신점으로 봤었을 때도 조금 여자로서는 좀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이 남자한테 조금 사랑받고 살기가 아, 예. 남자 즐거웠네. 그늘의 밑에서 살기가 네. 조금 힘든 본인이 다 모든 거를 조금 떠안아야 하는 예. 그런 그러니까 경우. 여장군 스타일의 느낌이신가요? 그렇죠. 선생님? 예.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말띠하고 범띠 여자분들이요. 네. 좀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러니까 일찍 사회생활을 하거나, 네. 일찍 나홀로 이렇게 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일찌감치 부모와 떨어져서 네네. 아니면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사연으로 인해서 그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예. 지금 자립심이 또 강한 걸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다리심이 강한 만큼 또, 좀 외롭지 않을까요? 아, 그렇잖아요. 예, 뭐, 범띠든 말띠든, 여자분들은 또 한편 여자잖아요. 네, 아무리 뭐 사랑받고 씩씩하고, 싶으니까. 그래도. 그래서, 예, 오늘 이렇게 좀 나한테 축이 될 수 있는 띠, 또 원진이 될 수 있는 띠, 그런 띠들을 말씀을 드려봤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거예요. 다 그런 거는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볼펜님, 우리 그러면 일단, 도굴탐정구리님, 이런 띠 분석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아빠 용띠인데 어쩐지. 참 애매한 사이네요. 맞아요. 애매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저희가 사실 선생님 신점 같은 경우에는 띠로 본다기보다도 그렇죠. 연관이 안 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이제 사람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사람을 대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이게 100%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맞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네. 이렇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충이 있는 띠고 네. 원진이 있는 띠여도요 조금 한쪽이 조금 내려놔 줄 수 있고 네. 또 한쪽이 또 이끌어 줄 수 있고 네. 그럴 수 있는 또 상황이 돼요. 그래서 네네. 궁합들도 보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합이라는 맞습니다. 거를.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래도 제가 봤었을 땐 전혀 무시하지는 못한다라는 못한다. 거죠. 왜냐면 이 띠들마다의 성향들이요. 정말 본인 띠하고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원숭이 띠 같은 경우에도 원숭이가 어때요? 재기발랄하고 그리고 가만히 못 있어요. 네, 제주도 어. 그리고 하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뭔가 일을 벌려야 돼. 아. 그래야 본인이 아프지도 않고, 아, 진짜요? 항상 뭔가 그게 잘 되든 못 되든 자꾸 일을 벌리고 뭔가 새로운 거를 자꾸 시작을 하려고 하고 하는 게 또 원숭이띠들의 네. 또 성향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띠, 12지간 띠가 전혀 맞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다만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는 그렇게 따지면은 원진
원진이 있으면 다 이혼해야 되고 아, 그렇잖아요. 그쵸, 그쵸. 원진이 있으면 다 헤어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듯이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입니다. 좀 이해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거에 해서 아 이렇구나 얘랑 나는 자꾸 부딪히는데 이래서 이랬던 거구나 정도만 그럴 수 네. 있겠구나. 네, 그럴 수 아, 있겠구나. 나랑 좀 충이 있는 네. 주간이어서 네.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H- 어떡하죠? 기시네요. HT, 도돌이표 하고요. 네. 전 여친이 새로운 남친이랑 찍은 거 계속 인스타에 올 때마다 배 아픈데 어떡하죠? 배 아프죠. 네, 아직 못 잊으셨나 그렇지. 봐요. 근데 또 그분을 위해서 마음은 좀 아프겠지만 또 좋은 만남이 되라고 또 좀 마음적으로 해주시는 게 오히려 HT님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뭐든지 다 어차피 그분하고의 연이 될 사이가 아니라면 그냥 좋게 마무리를 마음적으로도 지으시는 게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또 제 입장이면 또 그렇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그쵸? 기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놓지 못하는 기간 그래 맞아요. 네. 근데 그 시간이 또 지나면 우리 볼피님 경험이신가요? 볼피님 말씀처럼 또 그게 또 지나면 아 내가 예전에 왜 그렇게 그랬지? 네. 내가 왜 그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내 할 일도 못 해가면서 왜 그랬지? 또 그런 때가 또 있는 거죠 뭐. 더 사랑하셨나 봅니다. 그래요. KRIEHID님 크크크크크 재밌으세요? 공감되셨나 봐요. 이게 모든 분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또 띠를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훌쩍 몇 분이 또 지나갔네요. 네, 그래서 우리 네. 빨리 단지 얘기를 네. 좀. 단지 너무 궁금했어, 선생님. 자, 그래요. 근데 볼피님은 주변에서 네. 단지를 모신 분들을 보셨나요? 저는 저희 집안에 계셨어요. 정말요? 네. 어느 분이? 저희 이제 할머니께서 전 몰랐거든요. 저는 성주 신 단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랑.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신을 모신 단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어느샌가 사라지시긴 하셨어요. 어느샌가. 네네. 자, 그래요. 저도 사실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내림을 받기 전에 잠깐 단지를 모셨어요. 아. 예, 단지를 이렇게 모셨거든요. 모셨는데 자, 단지는요. 보통 경상도나 충청도나 전라도 지역에서 보통 그렇게 단지를 모시기도 해요. 아. 모셔주기도 하고. 네네네. 근데 이북 쪽에서는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북 쪽에서는. 네네. 저희 예. 할머니는 전라도 분이셨어요. 전라도 분이셨어요. 네. 예, 경상도에서도 많이들 하세요. 오. 예, 단지를 많이 이제 모셔드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옛날 할머니들 보면요, 우리 장독대에다가 네네. 물 한 그릇 떠놓고 다 비셨잖아요. 네. 아주 옛날로 맞아요. 올라가면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많이 하늘을 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비시고 네, 이렇게 많이 맞습니다. 공을 들이고 비셨잖아요. 그래서 단지라 하면 보통 뭐 업단지, 신주단지, 뭐 보통 세존단지, 불사단지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죠. 이제 뭐 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당이 돼야 하는데 네.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 아. 무당까지는 안 되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신당이 없이 우리 저희처럼 이렇게 신당을 차려놓거나 초를 밝히거나 옥수를 올리지 않고 단지로 해서 모시고 아. 가는 경우를 업단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네. 신주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의 가물이 많은 분들 저희처럼 신가물이라고 해요. 아. 신기운이 많은 거를 신가물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신의 가물이 많은 분들이 보통 신주단지를 모시기도 하고요. 또 세존단지, 불사단지는 뭐 세존 또는 뭐 불사할머니, 불사할머니는 아시죠? 이게 꽃갈 쓰신 네네. 명주고 불사할머니. 옛날에 자손들을 위해서 많이 빌어주셨던 분들. 옛날에 왜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본인보다는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많이 비셨잖아요. 네, 맞아요. 자손 대대로. 그렇게 자손들의 걱정으로, 자식의 걱정으로 많이 비셨잖아요. 그랬던 이제 할머니 불사단지 또 세존단지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비셨을 때는 가족의 건강이나 또 가정사가 무탈하기 바라는 마음에 네네. 이제 모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단지를 모시는 분들은요, 빌었던 공이 있던 분들, 빌었던 이제 공이, 네. 공이 있던 분들, 그러니까 원력을 받들어 가는 거거든요. 네. 단지를 모신다는 자체가. 아, 그 단지를 모시는 분들도 원력이 조금은 있는. 아무래도 신의 가물이 있고 또 집안에서 많이 공을 들였었던 분들이 계시면 네. 그분들한테 빌면서 가정 우환 없이 해주세요 빌면서 그분의 이제 덕을 보고자 그렇게 많이 빌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저희 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가물이 많아서 네. 신바람이 좀 심해서 신의 네. 가물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무당까지는 네. 안 되더라도 단지로 보통 뭐 단지를 모시고 가면서 조금 누른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네. 다시 이제 말씀드리고 또 대감단지라고 있어요. 대감 단지. 대감단지가 뭘까? 사업대감. 그러니까 영업하시는 분들 아. 해서 그 영업장에 네. 단지, 대감단지를 모시거나 아니면 그 대감분의 옷을 네. 마련해서 이제 옷으로, 대감 옷으로 해서 장사 영업으로 잘 풀리게 해달라는 걸로 해서 모시기도 해요. 그런데, 자, 단지는 네. 어떤 경우에 모시나요?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죠. 네네네. 네. 뭐, 이제 제자감인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모시기도 하고 네.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효령아 씨가 생각하기에는 단지는 모시는 거지 맞을까 틀릴까를 물어보신다면 모셔야 할 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소수라는 거지. 아, 소수. 소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모셔야 할 분들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네네. 중요한 건 단지를 잘못 모셔서 오히려 탈이 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 오히려 탈이 나는 경우가. 네. 자, 단지를 모셨을 때 잘못 모시면요. 네. 오히려 더 안 신기운이 더 강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지를 모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모신 그분이 네네네. 정말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모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신당을 가거나 이제 선생님들 보면 뭐 너는 신바람을 재워야 되니까 단지를 모셔야 해. 네네네. 뭐 너는 뭐 어떠하니까 뭐 단지를 모시면서 풀어가야 돼. 네. 뭐 빌고 가야 돼. 너는 공을 들여 가야 돼. 하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본인이. 얘기를 안 해주시나요? 얘기를 해주셔도 그게 정말 그분이 맞는지. 아. 맞으면 괜찮아요. 네네. 그래도 그분이 맞으면 정말 그 몫을 짓고 그 단지를 모시면 괜찮아요. 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아니야. 그러면 그냥 손님들은 그냥 나는 단지를 모셨어. 뭐 할머니야, 네. 할아버지야 모셨는데 네. 어느 분인지조차도 모르면서 그렇게 딱 모셨을 때 네. 그러면 거기에 할머니만 계실까요? 다른 분들도 왔다 갔다 하시겠죠. 아, 예. 그러실 수가 있는 건가요, 선생님? 예.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뒤집어진다 그러죠. 더 불행한 일들이, 더 우환이 생기고, 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를 모시는 게 네. 굉장히 정말 신중하면서도 네.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네요, 신중하면서도 진짜 어려운 일. 가정에 우환이 있다고 해서, 네.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뭐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단지를 모셨을 때, 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모셨어요. 근데 그러면 모시는 것도 중요해요. 네. 근데 그 단지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냥 모셔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닌 거죠, 스님? 그냥 모셔만 그냥 보통 보면은 옛날에 어르신들 이렇게 장롱 위에 네. 제일 높은데 네. 아니면 무슨 이렇게 서랍장 네. 장식장 맨 높은 곳에 아니면 옛날에 뭐 대청마루 밑에다가도 네. 이렇게 모시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셔놓고 관리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모셔만 놓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무당처럼 옥수를 놓고 초를 밝히면서 네. 뭐 빌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그 무당이 할 일인 거고 네. 제자가 하는 일인 거고. 그런데 모셔만 놓고 그렇게 한다? 자, 옛날에는요 핵국식이 나오는 몇 월? 10월에 1년에 한 번씩 쌀을 갈아드리고 단지 안에 쌀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럼 1년에 한 번씩 쌀을 갈아드리고
또 그 단지에 계신 할머니든 불살머니든 뭐 세존할머니든 어느 분이든 그분을 구술하면서 놀려드린다라는 그분을 대우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네. 저희 제자님들이 진적을 하는 것 같이. 진적이 뭐냐면 신령님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저희가 모시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잔치란 말이에요. 신령님들께 감사하다는 잔치가 진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듯이 이렇게 단지에 계신 분들도 그냥 모셔만 놓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대우를 해드리고. 네, 네, 네.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냥 떡하니 그냥 모셔만 놓고 대우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면 그냥 모시나 마나 아닐까요? 예, 좀, 이 뭐 하는 것이지? 라고 그렇지, 더 괘씸하실 수 예, 있죠. 예. 어차피 모신다라는 거는 단지는 신격화된 거잖아요. 네. 신격화된 거란 말이에요. 단지 저희처럼 그렇게, 이렇게 의식을 치르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의 몫을 잡아서, 빌어드리고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자손들 편안하게 해달라고 아니면은 뭐 우리 가정에 뭐 신바람이든 뭐든 바람을 좀 재워달라고 모시는 게 단지인데, 네. 그렇게 해서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네. 자, 모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생을 다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생을 다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생을 다했을 때는 구술해서 퇴송구술 하던가 아니면 네. 그 단지를 그 밑에 네. 자손들이 이어서 모시던가 음.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세상에 네네네. 그렇게 할 자손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단지를 모셔서 퇴송을 시키고 나면은 그 여파가 거의 뭐 3년, 5년 가는데, 네. 생각해보세요. 어르신들 생일상 맨날 차려드리다가 어느 순간 안 차려드렸어요. 서운하지 않으실까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단지는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를 하면서 대우를 해드리면서 내가 언제까지 책임을 지고 또 그 밑에 어떻게 이 단지를 할 것인가까지 또 생각을 하고 모셔야 된다는 거죠. 정말 모셔야 될 분들은. 그러면 이거는 선택도 되게 선택부터 중요한 네. 거네요. 네. 근데 효령아 씨는요, 사실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단지를 모시는 게 좋을까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솔직히 반대예요. 단지는 정말 저희처럼 제자이면서 항상 신령님께 인사를 드리고 항상 기도를 하고 항상 소통을 하고 이런 제자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었을 때 뭔가 해결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손님들 보면은 뭐 선생님께서 단지 모시라고 해서 모셨어요. 거기 누가 계시는데요? 그러면 그냥 할머니래요. 근데 자꾸 몸은 계속 아프고 자식도 잘 안 풀리고요. 이래요. 그러면 그분이 모셔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해결을 누가 해야 될까? 다른 선생님께서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모셔야 될 분들, 몫을 잡고 내가 정말 대우를 받아야겠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렇게 빌어가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또 본인의 어떤 몸수를 위해서 또 신바람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됐든 그렇게 모셔드릴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내가 신중하게 할수 있느냐. 대우를 해드릴 수 있느냐가 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단지 모시고 나서 저는 솔직히 모셨을 때 그 상황처럼 일이 이렇게 풀리시는 분들을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손님들이 단지를 모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마음의 위안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의 위안. 내가 모셨으니, 잘 될 거야. 잘 돌봐주실 거야. 그런 어떤 본인에 대한 위안을 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분명히 단지를 보시고, 그분을 안정시켜 드렸을 때, 안방에, 네. 안정을 시켜 드렸었을 때, 적어도 모셨으면, 내가 힘들었던 부분에 어떤 실말이라도 네. 뭔가 괜찮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 단지를 만약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되게 귀여운 뭐 이런 반지를 만약에 샀어요, 선생님. 거기에 어디서 어설프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내가 뭔가 힘을 갖고 싶다? 또는 난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거기다 쌀을 넣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이렇게 놓으면 그게 단지가 되나요? 그게요, 단지가 되지는 않지만 그것 또한 행위잖아요. 아, 뭔가 효과 행위잖아요. 예. 그게 어떤 뭐 몫을 잡고 정말 뭐 어느 분을 모신 네. 거라는 어떤 그런 거는 아니지만 행위일 수 있잖아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보통 보면요, 집에요, 저희들이 키는 초를 밀대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 향초 말고요. 네네네. 향초 말고 밀대를 켜놓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굵고 이렇게 고든 하얀 초 있죠? 네. 우리 보통 이렇게 제사 지낼 때도 이렇게 네. 초 이렇게 꽂잖아요. 네. 그리고 향 피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막 요즘은 인센스라 그래서 그 되게 많이 피시는데 뭐 저희가 제사 때 쓰는 향이랑은 좀 다르겠죠. 다르겠죠. 예. 네. 근데 보통 그렇게 초 키시고 향 키시는 거, 뭐 향초,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는 뭐 향초나 이런 거는 그래도 괜찮겠지만 정말 그런 밀대라든가 네. 아니면 정말 그 목적, 네. 내가 이 초를 키는 게 어떤 향이 아니라 네.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뭔가를 뭐 이렇게 받든다. 그렇죠. 뭐 이런 그런 의미. 길기 그런 위해서 의미. 한다, 뭐 이런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들으신 얘기가 있어서 물을 떠놓고 네. 이렇게 조항에다가 물을 떠놓고 계신다던가 네모난 상 네. 그런 나무상에 이렇게 한 잔 떠놓고 이렇게 마음으로 또 빌고 누군지는 몰라도 어느 분한테 빚는지는 몰라도 마음으로 그냥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이런 것들이요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가만히 잘 계시는 조상을 불러들이는 걸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근데 또 이런 지금 이 주제에서 이제 또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네. 요즘에 골동품도 되게 모으시는 네. 분들도 많거든요. 네, 젊은 네, 네, 분들, 네, 네, 네. 백자 뭐 이런 거 맞아. 모으시는 네. 분들도 많은데 네. 그런 분들도 잘못하면은 단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 뭐 그렇겠죠. 그게 단지 자체가 항아리니까, 네, 그쵸? 네, 네. 예. 그러면 그런 게 잘못 들어올 수도 있네요. 그래서 모르면. 보통 옛날 그런 골동품이나 네. 뭐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집안에 잘못 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을 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그런 것들이 본인하고 맞지를 않아서 정말 그게 본인한테 해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 제가 저번에 왜 나무로 된 네. 남이 쓰던 거 네, 네, 네. 그런 거 이제 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물건 중에. 그렇듯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목적, 네. 그러니까 초를 킬 때도 그런 목적도 중요하지만 보통 그런 행위들은 오히려 귀신을 불러들일 수 있고 영가를 불러들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거예요. 저희가 초를 켜고 향을 피우고 하는 것도 신령님 보통 보면 뭐 향 냄새 맡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이 제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들은 안 좋다라는 안 좋다. 거죠. 보통 일반인인데도요, 이런 저희들이 묵으로 쓰는 방울부채 사가지고 네. 계시는 분들 많아요. 네네네. 그게 좋아서. 근데 본인은 그냥 그 방울 소리가 좋고 그냥 왠지 갖고 싶고 해서 하는 거지만 그 자체가 뭐겠어요. 무당의 어떻게 보면 코스프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 나도 모르게 예, 불러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조상이 됐든 돌아가신 조상이 됐든 아니면 다른 조상이 됐든 그렇게 불러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 뭐 탱화도 그냥 이렇게 이뻐가지고 이렇게 아니요. 작은 안 족자나 돼요. 이런 아니요. 절대 네. 탱화도 신령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네. 탱화 안에 다 아. 신령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일반인 분들이 굳이 네. 그렇게 해놓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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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론 그냥 재미로 네. 이끌려서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 재미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 이제 해외나 이런 그 요가를 좀 하신다는 분이나 가끔은 저는 이제 요가 학원 같은 데 보면
그 부처님 얼굴이나 부처님 상에 주변에 연꽃이랑 뭐 물이랑 이런 식으로 이제 인테리어 하는 데도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인테리어에 저 골동품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잘 모르면. 근데 뭐 그런 어떤 뭐 연꽃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 것들은 네네. 이제 뭐 불교에서 네. 이렇게 우리 보통 이렇게 장식으로 해서 네네네. 많이들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향을 켜고 초를 켜고 탱화를 걸어놓고 뭐 오방기나 방울부채를 흔든다. 그거는 신을 불러들이는 또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방울이 안 달린 큰 부채를 장식으로 이렇게 거는 데도 부채도요. 있더라고요. 보세요. 이런 어떤 무속의 부채가 아니라 일반 부채, 우리 할머니들 네. 여름에 더우실 때 하시는 부채 네. 그런 건 괜찮지요. 근데 어쨌든 이건 탱화잖아요. 네. 신령님이 다 모셔져 있는 그림인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거는 비추예요. 선생님 이제 댓글 보니까 네. 그냥 양초도 그러는지 아니요, 양초를 그냥 또 양초는 놓는 분들이 괜찮아요. 많아서. 예, 그냥 양초는 괜찮은데 이제 아무래도 그 초를 켠다라는 자체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밀대 같은 네. 거. 근데 초를 켠다라는 자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우리 향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쁜 거. 네. 그런 것들은 또 괜찮다고 봐요. 예. 그 하얀색의 긴 밀대, 막대기 우리 제사 지낼 네. 때 보면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초를 켜놓고 거기다가 또 향까지 킨다 그러면은 안 되죠. 네, 향 사기도 그게요. 쉽지 않아요. 기가 약하신 분들 있죠. 네. 기가 약하신 분들은 더 힘들어요. 아, 기감이 약하신 분들은 정말 더 힘들어요. 많이 잘 탄다 그러죠. 그래서 기감이 약하신 분들, 기가 약하신 분들은 정말 휘청휘청 하실 수 있어. 아, 때에 진짜요? 따라서. 예. 정말 그래요. 그 어설프게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요즘에 근데 이제 쇼츠나 이런 거 보면 랄랄이라는 분도 이렇게 무당분 흉내 내시느라 약간 그런 소재를 좀 가지고 막 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저는요, 이런 무속의 어떤 행위들을 그렇게 이렇게 재미로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참 저희들은 이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저희한테는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뭐 이런 어떤 무속이 많이 이렇게 친밀하잖아요. 네, 네, TV에서도 그렇고 이제 매체에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친밀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이렇게 뭐 재미로 어떤 네. 이렇게 웃음거리로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게 사실 조금 한편으로는 조금 좀 서운하기는 해요. 왜냐면 저희한테는 현실적인 문제인 거고 네, 네, 네. 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기는 해요. 또 선생님이 보시기엔 좀 위험해 보이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심해지면 네. 어느 정도 이제 뭐 장난으로 네. 재미로 네. 잠깐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가벼이 여겨질까봐 그게 조금 좀 걱정도 되고 서운하기도 하고요. 도굴탐정구리님. 저희 집 그냥 분위기 낸다고 서양식 양초 켜두는데요. 괜찮습니다. 양초는 네, 괜찮으시대요. 괜찮습니다. 그 향초나 정도는. 양초는 예, 괜찮고요. 괜찮습니다.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목적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예, 목적이.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러면 그러면 뭐 집에 초 네, 키시는 없는- 분들 왜 이렇게 냄새 잡는다고도 네, 왜 네, 초 네. 키시고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생일초도 못 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듯이, 예.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KRIHID님. 셀프 극공감. 종교 같은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셀프 종교? 예, 단지를 모시는 게 뭔가 스스로 뭔가 종교를 하나 만드는 건지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스스로 종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신격화 되신 분들, 신격화되는 단지를 모시고 가는 거죠. 빌어 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셀프 종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셀프 종교는, 나만의 어떤 셀프 종교는 아닌 거죠. 이거 잘못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서 맞아요.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효령 씨님께서 이게 어느 분이 앉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진짜 받으실 상황까지도 오실 수 있고 또 안 좋은 분이 오실 수도 있어서 령이 그건 좀 많이 위험한 일인 것 근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잠깐 제자가 되기 전에 단지를 모셨다고. 네. 근데 정말 단지를 모시는데요. 너무너무 신기했던 게
그 단지 안에 이렇게 쌀을 넣잖아요. 네. 쌀을 넣고 그 단지를 모셨던 그때 당시의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그때는, 그러니까 무당이 네. 되기 이전에, 무당이 이제 되기 이전에 단지를 먼저 모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이제 잠재가 안 되면 더 신기가 네. 발동이 되고 하면 그때 가서 이제 조금 제가 나이가 어렸으니까, 네, 네, 네. 그렇게 하려고 단지를 모셨는데, 정말 쌀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단지 안에 넣고요. 그리고 이렇게 딱 안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옆에서 이제 장구를 이렇게 쳐주시고 하는데 단지가요. 정말 이렇게 물결 치듯이 흔들리는 거예요. 쌀이 엎어질 정도로. 근데 절대 쌀이 밖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말씀은 안 하시는데 이 단지가 점점 물결 치듯이 하니까 저희 그 구슬 진행해 주셨던 네네네. 분이 할머니 어떻게 집으로 가시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네네. 그랬더니 정말 이 단지가요. 정말 저도 모르게 제 가슴 쪽으로 여기까지 딱 닿아서 제 두 팔로 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죠.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자가 되실 분들은요. 단지를 모셔도요. 네. 안 돼요. 단지만으로 모시고 갈 수가 없어요. 억누를 수가 없으시. 네. 제자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자가 되실 분들은 단지만 절대 모시고 가실 수가 없답니다.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네. 네. 그냥 저도 부당이 되기 전에 약간 미련이네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저도 단지를 모시고 얼마 안 돼서 내림굿을 했어요. 어쩔 수 없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할머니가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 해둔 게 네.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게 답답하셨던 그때부터 제가 숨을 못 쉬기 시작했으니까. 아. 그래서 단지를 모셨는데도 왜 그럴까 했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단지를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잘 관리.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어느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모셔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신지, 네, 그 단지의 네, 네. 주인이 진짜 누구신지.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그거를 혼자만 그거를 그렇게 안고 있으면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좀 답답한 게 그냥 선생님들께서 너는 이거 단지 모셔야 돼, 뭐 해야 돼 그랬을 때 딱 드는 생각이 그럼 내가 단지를 모시면 이거는 언제까지 모셔야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거지? 네. 만일에 내가 이 생을 다 했을 때 그럼 이 단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한 번쯤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 생각을 안 하세요. 아. 그냥 모시면 편안해진다라는 마음에 일단 모시는데 그 선생님과의 인연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오래 가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모셔준 분 따로 계시고 나중에 또 해결해 주시는 또 선생님 따로 계시고 한다 그러면 또 이 선생님은 물론 그 단지를 보면 또 어떻다라는 진단과 판단이 나올 거고 네네네. 근데 그게 또 잘못됐으면 또 다시 뭔가를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근데 복잡한 걸로 끝나면 모르겠지만 정말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러네요, 선생님. 네, 왜냐면 정말 우환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오히려. 선생님, 근데 그러고 보면 요즘에는 이제 단지라는 개념이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 이제 흔하게 볼 수 없는 게 돼버리다 보니까 음.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이제 단지의 단계는 많이 사라졌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진짜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제자가 되시는 분들 한해서만 선택을 할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뭐 충청도나 네. 이제 경상도나 이쪽 아랫지방 분들은 모셔주시기도 해요. 모셔주시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지를 모셔준 분도 네. 잘못 모셔주면 네, 그렇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일인 네.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단지를 모시는 게 아니라 네.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굿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물론 선생님들께서 진단을 해주시고 구슬을 어떻게 굿이 진행이 되고 어떻게 단지를 모셔야 되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과 선택은 본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뭐든지 다 신중하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또 궁금한 게 네. 모시면 안 되는 사람들, 관리 뭐 이런 거 못하는 사람들 아니더라도 네. 그냥 모시면 안 되는 뭔가 특정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셔야 될 분들이 좀 적어요.
아, 원래. 꼭 모셔야 될 분들이 적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를 꼭 단지로 모시고 갈 게 아니라 네. 저라면 만약에 정말 모셔야 될 분이면 모셔드려야겠죠. 근데 정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모시고 나서의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게 네. 일상생활 요즘 바쁘시잖아요, 다들. 네네네. 그리고 옛날 할머니처럼 매번 이렇게 공들이실 수 있어요? 기도하시고 빌고 하실 수 쉽지 있으세요? 않은, 네.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저희 같은 분들 찾아오셔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보통 손님들은 아, 그 할머니가 옛날에 공 많이 들어주셨으니까 모셔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모실 수 있는 게 단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아프다고 해서 네. 집안이 우환이 있다고 해서 빌고 갈 뭐 집안이라고 해서 그러면 꼭 단지를 모시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 같은 신당에 오셔서 뭐 예를 들면 각각 처방이 다를 수 있겠죠. 네. 때에 따라서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었을 때 신령님께 여쭤보고, 뭐를 해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조금 편안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런 의식들을 하는 게 나은 거지. 아니면 초발언이 필요하면 초발언으로 빌고 가는 게 나은 거지. 그렇게 신격화된 단지를 집안에 모셔놓고 내가 정작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죠. 제 말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모셔드려야 될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바람이 네네네. 신바람이 있다든가 네. 그게 무당은 아니어도 네. 무당에 대해 저것까지는 아니어도 제자까지는 아니어도 신바람이 있어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옛날에 정말 공을 잘 들였었던 집안 그분이 정말 나는 대우를 받아야겠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대우를 받고 하면 내가 너의 가정 편안하게 해줄게라고 그런 욕심이 좀 있으신 할머니분들, 할아버지분들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은 또 모시고 가면 가정이 또 평안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건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들이 찾아올 아시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죠. 근데 선생님들께서 물론 단지를 모실 때 굿을 하잖아요. 굿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단지를 네네네. 모실 때. 네. 어떻게 굿을 안 하고 그 단지를 모시는 것도 저희 제자들처럼 저희 제자님들도 단지 모시잖아요. 그렇게 굿을 하잖아요. 굿을 하면은 그때 누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셨을 때 어느 분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분이신지를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즘 분들은 단지를 잘 모르니까 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게 또 우연치 않게 네. 그 단지를 모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모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네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모르고 단지를 있었는데 신기해서 만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괜찮나요? 선생님? 글쎄요, 신기해서 만질 수 있다? 물론 모르시는 분들은 네. 그게 그냥 단지니까, 네. 어머, 이거 뭐야? 네, 이러고 그런 식으로 만질 그냥.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제가 예를 하나 들면은 저희 신도님께서 한 번 오셨는데, 네. 다른 데서 네. 대감단지를 모셨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갖고 이제 그래요. 이제 그랬더니 근데 일도 안 풀리고 정말 가게도 안 나가고 네네네. 미치겠대요. 그래갖고 그럼 한번 이제 가보자고 그 장소를 가보자고 영업장을 가보자고 해서 갔어요. 근데 전 너무나 깜짝 놀란 게요. 그래도 대감단지라고 하면 네네. 단지에 쌀을 넣고 아까 제가 신격화한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그 높은 곳에다가 손이 좀 닿지 않는 높은 네, 곳이나 네, 네. 아니면 옛날처럼 이렇게 서랍장이나 네. 이렇게 여닫을 수 있는 서랍장이나 그런 데 모신 게 아니라 우리 왜 그 일반 책상에 서랍장 있죠. 밑으로 여는. 네네네. 거기 밑에다가 단지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여기 할아버지 계시면 할아버지 답답하시겠네요. 내가 그랬어요. 네. 아니 이 서랍장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셨냐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물론 선생님들마다 다 틀려요. 네. 거기다 뭐 쌀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른 걸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다 딱 봤는데 단지를 딱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 안에가 보이지는 않죠. 근데 뭐 새까만 게 있어요. 콩을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네. 콩을 넣었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효령아 씨가 봤었을 때는 네. 거기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격화된 네네네네네.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 단지만 놓고 그냥 관리도 안 한 채 그냥 서랍에다 놓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랬죠. 이렇게 모실 거면 처음부터 이 모셔준 분이 어떻게 모셔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그냥 퇴송을 해라. 그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이사를 하실 때 그렇게 네.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통 보세요. 제가 모셔드린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효령아 씨가 모셔드린 게 아니기 네네. 때문에 웬만해서 퇴송을 잘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선생님께서 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네. 그 선생님의 진단 아래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셨던 분한테 말씀을 하셔서 처방을 다시 받든 아니면 퇴송을 해드리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저희 이제 이번에 이 단지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지방을 가거나 할 때 이제 약간 위에 모셔져 있는 단지가 있으면 살짝 혹시 여기도 모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의외로 모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뭐 없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지만 그래도 나이대가 한 40대 네. 분들도요. 모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그 윗대에서 모셨던 거를 본인이 내려서 같이 본인이 이제 받아서 모시는 경우도 많고요. 함부로 하면 안 되겠어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살아있는 사람들 엄마가 나 생일밥 맨날 차려줬는데 미역국에 어느 날부터 안 차려줘. 그럼 서운하잖아요. 네.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나 귀신이 뭐예요?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어쨌든 돌아가신 분들은 다 귀신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도 마음 한 가지는 다 매 한 가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지는 그렇게 함부로 모시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와, 단지 얘기로 저희 지금 거의 1시간 넘게 왔어요. 우리 뭐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네. 그쵸? 근데 이 단지 얘기는 사실 조금 뭐랄까 처음 저희 보인당을 오시는 분들은 조금 네.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선생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 네. 조금 깊이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어느 장소에 가서 단지? 라고 보시면 또 그것도 새롭게 이제 알아가는 단계니까 일단은 중요한 거 함부로 손대지 마시고 맞아요. 맞아요. 양초나 이런 거 함부로 이제 너무 없다. 동네에서 제사초 같은 거 사셔서 켜놓지 마시고요. 약간 그래요.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면 또 이런 부분에서 조금 피하실 수 있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러니까 제자분들도요, 이제 단지를 모셔놓고 끝까지 네. 이렇게 제작길을 이제 못 네.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요, 모시는 것도, 그러니까 제자 그 내린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퇴송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뭐든지 다 모셨을 때보다요, 네. 그분을 모시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도 토속 신앙이잖아요. 네네. 단지를 모시는 것도 옛날 할머니들이 다 그래 오셨었고, 근데 그때는 할머니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마음 다해서 네. 정말 빌었을 때고 공을 들이셨을 때고, 요즘은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단지를 함부로 모시면 안 된다라고 예, 말씀을 혹시 드리고 선생님 그 만나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단지 모시는 분들이 꽤 계셨나요?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는데 보통은 부모님 댁에서 많이 모신 분들이 계셨어요. 예, 본인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 단지 있어요. 그래갖고 엄마가 가끔씩 뭐 어디 가서 굿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정말요. 정말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요. 정말 믿음이 강하시고 정말 열의를 다하시는 분들은요. 또 잘 모시세요. 정성껏 지긋정성으로 모시세요. 그냥 장롱 위에 띠까지 올려만 놓으시는 게 아니라 매번 닦아주시고,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신도분이 그랬어요. 이제 그 단지 네. 가서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 해서 네. 이제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러시더라고. 단지가 분명히 이렇게 났는데 네. 조금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삐지셨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세요. 우리 마음에 그냥 그 단지가 똑바로 났다면은 삐뚤어질 일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네, 보통은 없죠. 제일 높은 곳에 올려놨는데 네. 근데 그게 조금 틀어지게 보이는 것도 내 마음에서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분은 정말 열의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공을 들이시는 분이셨어요. 정말 그렇게 정말 모셔야 될 분이라면 정말 그렇게 모실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참 좋겠어요.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단지 모시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어렵다. 일이고, 예, 까다로운 일이고, 신중해야 되는 일이다. 네,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저희 어느덧 끝날 벌써 이렇게 또 시간이 이렇게 다 됐어요. 됐나요? 네. 예. 오늘 도굴탐정구리님 진짜 조심해야겠어요. 역시 아는 것이 힘. 네, 우리가요, 좋은 일은 괜찮아요. 근데, 무엇 하나라도 조심해 갈 일들은 아무래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네. 것이 낫다고, 예, 알아서 나쁠 게 없거든요. 조심해서 나쁠 게 없고요. 예, 그래서,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다고 해서 사는 게 너무 퍽퍽하고 네. 내 현실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앞에 놓인 어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기에는 굉장히 네. 예,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거의 이제 네. 끝났는데 네. 제가 갑자기 생각 들어서 요즘에 이제 뭐 조금 흑주술이라던가 조금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많죠.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끔 그 초를 집에다가 약간 조금 으시시하게 키는 친구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로만 하는 친구들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선생님 말씀대로 뭔가 기감이 좀 약하신 분들. 기가 약하고 좀, 의식을 하는 것처럼 하시는 거는 좋지 않다. 네. 예, 저희가 단지를 얘기하고 또 초를 얘기했고 향을 얘기했듯이 그 중에 하나라도 뭔가 그걸 의식해서 하는 건 좋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네.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우리가 단지를 모시고 이렇게 일을 할 때도요. 네. 군일을 하고 할 때도 몫을 잡고 한다 그래요. 몫을 잡고. 그렇듯이 그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네. 어떠한 생각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다가 그런 행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쉽게 우리가 그냥 재미삼아 아니면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요 단지로 인해서 우리가 목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네. 접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맞아요. 그런 거를 조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볼펜님은 네. 어떻게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나요? 네, 저 너무 해소됐고요. 사실 신과 함께 나왔던 거기도 신우단지도 나오고 해서 요즘 종종 이제 이런 판타지물, 동양 네. 판타지물에 등장을 무속 관련돼서 네네. 많이 등장을 해서 네.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그러셨구나. 좀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효령아 씨도 뭐든지 다 그래요.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네.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작길 가면서 또 아닌 것들도 많이 보고 네. 또 옳은 것들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데에서 이제 판단이 들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지나서 네.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 봐요. 그래야 되는 거.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 주에 또 놀러 올게요. 도굴탐정구리님, 자주자주 들어오셔야 돼요. 기다릴 거예요. 자, 네. 우리요, 와, 예쁜 꽃들도 그렇고, 새싹이 만발해서 입고 있던 것들은 혹시 없으셨나요? 가끔 그거에 홀려가지고 그냥 맞아요. 기분 좋게 집 밖을 나다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 근데요 이런 날씨에 기분 좋게 집 밖을 나다니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네.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요. 맞습니다. 한껏 즐겨야지. 네. 예, 아침 낮으로 저녁에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좋은 거 더 즐기시려면 뭘 체크해야 될까요? 몸도 체크 좀 하고 네. 마음도 체크 좀 하고 또 감기도 조심하시고 면역력도 키우시고요. 네. 자, 항상 응원하는 보인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기운 받아서 기분 좋은 날들 되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너무 합의 잘 맞았다.